밝기는 되는데 단단하지 않다고 만약 당신이 순진하게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고 등을 돌려 잠이 든다면 언젠가 당신의 그곳뿐만 아니라 심장마저 멎어버릴 수 있다. 밤의 전쟁터에서 당신이 느끼는 그 미묘한 변화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져라. 분명히 일어서기는 하는데 그 위용이 없다. 잘 벼려진 검처럼 단단하지 않다. 정복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할지 몰라도 중간에 계속해서 굴욕적으로 항복하며 부드러워진다. 이것이 단순히 컨디션 문제, 운이 나빴던 하룻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이것은 당신의 생명줄, 당신의 혈관 속에서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 이제 가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자문해보라. 당신은 여전히 왕처럼 단단한가? 아니면 그 느낌이 점점 희미해져. 지나간 영광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단순히 노화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변화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고통스럽다. 그 발기는 되는데 단단하지 않다는 느낌. 그것은 단지 침대 위에서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비명일 수 있다. 당신의 심장이 무너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충실한 파수꾼인 그곤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성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지만 어쩌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장 정직하고도 잔혹한 경고다. 문제는 수많은 남자들이 이 경고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익숙한 핑계로 스스로를 속인다. 요즘 피곤하곤 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혹은 요즘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의학적으로 생존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미묘한 변화가 지극히 강력한 생물학적 경고 신호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기는 되는데 단단하지 않다는 증상이 왜 심장마비의 조기 경보 사이렌인지를 실제 사례와 반박할 수 없는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칠 것이다. 특히 인생의 반환점을 돈 남자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성생활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숨 그 자체를 구할 수도 있다. 낭만적인 개념들은 잠시 잊어라. 사랑과 영혼의 연결에 대한 시적인 표현들도 잠시 옆으로 치워두자. 지금부터 우리는 뼛속까지,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피 한 방울까지 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것이다. 왜냐하면 발기, 남성성의 궁극적인 상징, 쾌락의 무기, 자신감의 척도는 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체 공학의 걸작이다. 지독하게 연약한 걸작. 그것은 단지 자극적인 이미지나 유혹적인 손길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뇌가 지휘하고 신경계를 통해 전달되며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혈관계에 의해 실행되는 복잡한 명령체계의 최종 결과물이다. 권력의 메커니즘 흐름이 왕이다. 당신의 그곳을 근육 덩어리가 아닌 해면체라 불리는 수천 개의 미세한 동굴로 이루어진 건축학적 경이로움이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흥분하지 않았을 때 이 동굴들은 거의 비어있고 조직을 먹여 살리기 위한 소량의 피만 흐른다. 하지만 당신의 뇌에서 자극 신호가 보내지면 그것이 당신의 여인이 욕실에서 막 나와 피부가 아직 촉촉하고 수건 한 장만 아슬아슬하게 두른 모습일 수도 있고 베개에 묻은 그녀의 향기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환상일 수도 있다. 긴급 명령이 하달된다. 그 신호는 번개처럼 빠르게 척수를 통해 골반 부위의 신경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때 보이지 않는 수문이 열린다. 음경으로 향하는 동맥이 극적으로 확장되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아야 하는 양의 피가 해면체의 모든 동굴, 모든 구석구석을 채우며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변신의 순간이다. 부드러운 상태에서 그것은 부풀어 오르고 길어지며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인 일어섬을 정복 가능한 단단한 발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문이 닫혀야만 한다. 피가 해면체를 가득 채우면서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 압력은 출구 역할을 하는 정맥을 눌러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것은 완벽한 수압의 덫, 자동 잠금 장치다. 피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 오직 이 과정, 입구 수문을 열고 출구 수문을 닫는 이 춤처럼 완벽하고 조화롭게 작동할 때 당신은 진정한 발기를 얻을 수 있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생명력으로 뜨거우며 어떤 정복에도 준비된 그런 발기. 그녀에게 쾌락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원초적인 권력의 감각을 안겨주는 그런 발기. 조용한 적 혈관 속의 반란, 그리고 이제 무서운 부분이다. 이 모든 환상적인 교향곡, 이 모든 복잡한 메커니즘은 오직 단 하나의 요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바로 당신 혈관의 상태다. 음경으로 향하는 동맥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널찍한 대로가 아니다. 그것들은 좁은 골목길, 비밀스러운 오솔길이다. 그것들의 직경은 고작 길 2mm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지극히 작고 극도로 민감하다. 이제 당신의 몸속에서 활동하는 조용한 적, 내인성 테러리스트를 상상해보라. 그 적의 이름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과 다른 지방들이다. 당신이 기름진 고기, 튀김, 혹은 달콤한 디저트로 가득한 향연을 즐길 때 당신은 단지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적에게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 분자들은 마치 불량배처럼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한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혈당으로 인해 생긴 미세한 손상 부위에 말이다. 점차적으로 그것들은 쌓이고 다른 세포들과 결합하여 죽상경화반이라는 것을 형성한다. 이 죽상경화반을 수도관에 쌓이는 진흙 찌꺼기라고 상상해보라. 처음에는 그것이 얇은 층에 불과하여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진흙은 두꺼워진다. 딱딱해진다. 수도관의 탄력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관의 내부를 좁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음경으로 향하는 그 2mm의 좁은 골목길이 바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다. 한때 폭포수처럼 강력했던 피의 흐름은 이제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약해진다. 피라는 군대는 여전히 명령을 받지만 필요한 수와 속도로 전장에 도달할 수 없다. 그 결과는 당신은 여전히 발기할 수 있다. 당신의 뇌와 신경은 여전히 작동한다. 하지만 그 발기는 더 이상 단단하지 않다. 속이 텅 빈 느낌이 든다. 힘이 없다. 시작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지만 끝내기에는 부족하다. 아주 작은 심리적 변화나 자세 변화에도 쉽게 무너진다. 그것은 배신자가 되고 지나간 영광의 시절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된다. 폭풍 젖을 오기 전에 절규, 왜 그곳이 먼저 소리치는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핵심, 이 문제를 침실의 범위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만드는 지점이다. 왜 그곳이 첫 번째 전령이 되는가? 왜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지 않는가? 그 답은 크기에 있다. 당신의 심장에 영향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직경이 훨씬 더 큰, 약 3-4mm다. 그것들은 도시의 주요 대로와 같다. 죽상경화반이 형성되어 혈관 내부를 20%, 30%도 심지어 50% 좁게 만들어도 특히 당신이 쉬고 있을 때는 피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흐를 충분한 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다. 당신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출근하고 운동하며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음경으로 향하는 그 1포 2mm의 좁은 골목길에서 30%의 협착은 이미 재앙이다. 그것은 압력과 혈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발기의 질의 뚜렷한 차이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비유적으로 말해 당신의 그곳은 자연이 당신에게 부여한 가장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그것은 최전선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적 혈관 질환만 이 먼 국경 지역 미세 혈관에서 막 침략을 시작했을 때 이 파수꾼은 이미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 경종이 바로 발기는 되는데 단단하지 않은 그 느낌이다. 한편 성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왕인 당신의 심장은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성은 아직 공격받지 않았다. 하지만 성으로 향하는 길들이 이미 봉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이 심장질환에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예측인자가 되는 이유다.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준다.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 남성은 향후 2년에서 5년 이내에 심근경색, 뇌졸중, 혹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숫자가 당신에게 스며들게 하라. 2년에서 5년?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시한부 경고다. 오늘 밤 침대에서 느끼는 그 변화는 만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똑딱거리기 시작한 카운트다운 시계다. 그것은 주인공이 당신일 수 있고 마지막 장면이 차가운 응급실에서 펼쳐질 수 있는 공포 영화의 예고편이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 변화는 종종 유일한 징후라는 것이다. 당신은 가슴이 아프지 않다. 숨이 가쁘지도 않다. 당신은 여전히 5km를 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생명줄 내부에서 재앙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 첫 번째 목격자는 당신이 배우자와 친밀해지려 할 때마다 당신에게 절규하려 애쓰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은 그 절규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피로, 나이, 혹은 냉혹한 진실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탓하며 귀를 막으려 애쓰고 있는가? 반란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진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진실 말이다. 이론은 종이 위의 유령일 뿐이다. 그것들은 떠돌고 경고하지만 살과 피의 무게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말로 그 유령들이 형체를 갖는 곳이다. 이제 우리는 건조한 도표와 통계 숫자를 떠나 두 남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당신처럼 한때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두 남자, 자신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관능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속삭임을 들었던 두 남자. 한 명은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했고 다른 한 명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두려움, 후회, 그리고 마침내 생명으로 쓰인 값비싼 교훈이다. 성남 이야기 부끄러움 속에 놓쳐버린 경고와 침묵의 항복, 서울의 번잡한 위성도시, 바쁜 삶의 리듬과 성공에 대한 압박이 모든 남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성남에 이승철이라는 남자가 살았다. 그는 53세에 성공한 사업가로 무오브우에서 회사를 일구는데 청춘을 바쳤다. 주변 사람들 눈에 그는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러우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술과 담배는 자제했다. 주말마다 그는 사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위해 골프장으로 향했다. 그는 회의실에서도 필드 위에서도 전사였다. 하지만 또 다른 전장, 더 조용하고 사적인 전장에서 그는 자신이 패배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그의 침대 위였다. 한 남자의 진정한 권력이 시험받는 곳, 모든 것은 아주 미묘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 시작되었다. 감각의 작은 변화, 질감의 차이. 20년을 함께 해온 아내와의 관계 도중 그는 자신의 그권이 예전 같은 단단함, 그 위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전히 일어서고 전투에 나설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마치 내부의 군대가 결의를 잃은 듯한 느낌이었다. 잘 벼려졌지만 불에 제대로 달궈지지 않는 검과 같았다. 처음에 그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할 법한 행동을 했다. 무시하는 것.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는 스며드는 불안감을 애써 떨쳐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이 많았고 잠도 부족했으니까. 그것은 듣기 좋은 거짓말이었다. 차갑고 두려운 진실을 덮기 위한 따뜻한 담요였다. 하지만 그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초대받지 않았지만 집요한 손님처럼 다시 돌아왔다.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몸속의 배신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절정의 순간 그의 아내가 쾌락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그곳은 이해할 수 없게 부드러워졌다. 때로는 삽입 도중에 맥없이 무너지기도 했다. 그 굴욕적인 항복은 침실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아내와 교환하는 눈빛은 더 이상 열정이 아니라 어색함이었다. 그 옥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끔찍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자신감을 암암리에 갉아먹었다. 성공한 남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승철이 자신의 몸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왜? 부끄러움 때문에. 남자의 부끄러움, 발기보다 더 고집센 그것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의사라는 낯선 사람 앞에서 약하다, 부드럽다와 같은 단어를 입 밖에 내야 한다는 것은 실패한 계약에 직면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평범한 대화의 형태로 개입했다. 친한 친구가 맥주를 마시던 중 자신이 최근 비뇨기과에 다녀왔다고 털어놓았다. 부끄러움 없이 단지 건강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였다. 그 순간 이승철 씨의 마음속에 문이 하나 열렸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았다. 의사는 몇 가지 문진과 검사 후 놀랍지 않은 진단을 내렸다. 발기부전. 하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그 한마디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이승철 씨. 의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심장 정밀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승철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심장이라고 그는 가슴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골프 18홀을 다 돌 수 있었다. 하지만 의사의 눈빛에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순환기내과에서 받은 CT와 운동부와 검사 결과는 그의 자만심의 치명타를 날렸다. 그것은 잔혹한 기소장이었다. 그의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고속도로인 세 가닥의 관상동맥 중 두 가닥이 60, 70%가량 좁아져 있었다. 그는 협심증 전 단계였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안에서는 그의 심장이 조용히 굶주려가며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보내는 그 처절한 비명을 그 누구보다 먼저, 최첨단 의료 장비보다 먼저 알아챈 것은 바로 그의 그곳이었다. 침대 위에서의 나약함은 성적인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경고였다. 그것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에서 울리는 경고 사이렌이었다. 다행히 이승철 씨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부끄러움이 이기게 두지 않았다. 그는 즉시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바꾸었다.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 그리고 진지하게 유산소 운동을 병행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변화는 단지 건강 차트 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한때 패배했던 바로 그 전장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발길을 경험했다. 그것은 단지 기능의 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자신감의 회복이었다. 아내와의 관계 또한 예전의 따뜻함과 열정을 되찾았고 이제는 더 깊은 이해와 소중함 위에 세워졌기에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그는 이전에는 없었던 겸손함으로 말했다. 만약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몸은 이미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못 들은 척했을 뿐이죠.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주 이야기 잘못된 선택과 그 대가.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길로 들어선 한 남자, 장성진 2세. 은퇴 후 그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실현했다. 평화로운 제주 바닷가 마을로 이주한 것이다.
매일 아침 그는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고 백사장을 산책하며 낮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그림 같은 삶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그림 속에는 오직 그만이 아는 흠집, 균열이 있었다. 그 역시 이승철 씨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발기는 되지만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고 중간에 자주 무너졌다. 하지만 장성진 씨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그것을 경고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성가심, 모욕으로 여겼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는 위험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변명했다. 병원에 가는 대신 그는 더 빠르고 은밀한 해결책을 찾았다. 약국에서 산 파란 알약 몇 달 동안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약은 증상을 덮어주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이 채찍으로 늙은 말을 억지로 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의 몸이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었다. 수면 아래에서 병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혈관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약조차 효과를 잃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저항했다. 그의 자신감은 무너졌다.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아내와의 친밀함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침실은 말없는 원망과 침묵으로 가득 찬 금지된 땅이 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친 후 장성진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집 현관으로 오르는 계단 몇 개를 올랐을 뿐인데 그는 숨이 막히고 가슴에 바위가 얹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몸은 갑자기 납처럼 무거워졌다. 깨닫기도 전에 그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식은땀이 흐르고 의식이 희미해졌다. 아내의 비명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내가 부른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잔혹했다. 급성 심근경색. 그의 심장 혈관 중 하나는 완전히 막혀 있었다. 나머지 두 가닥은 80% 이상 좁아져 있었다. 의사는 그의 가족에게 가슴 아픈 진실을 말했다. 사실 이분 몸은 몇 달 전부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느끼셨던 성기능 변화.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그게 경고 사이렌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사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장성진 씨는 살아남았다. 그는 스텐트 시술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충격 속에서 그는 한마디 말, 뒤늦은 후에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를 남겼다. 만약 그때 내가 발기가 덜 단단하다는 걸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병원에 가는 걸 미루지 않았더라면, 아마 내 심장도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을 텐데, 두 남자, 똑같은 두 개의 신호,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선택. 만약 당신이 또다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다면, 만약 당신이 부끄러움과 회피의 길을 선택한다면, 다음 차례는 당신일 수 있다. 그 신호는 예고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온다. 단단하지 않은 발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절규다. 경종은 울렸다. 경고는 전달되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당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절규에 귀를 막고 당신의 운명을 운에 맡길 수도 있다. 혹은 당신은 일어설 수 있다. 당신은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물학적 왕국의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시간과 무관심에 의해 빼앗겼던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 발기부전. 그 발기는 되는데 단단하지 않은 느낌은 사형 선고가 아니다. 그것은 기회다. 더 강하고, 더 생동감 넘치며, 더 매력적인 당신 자신의 버전으로 재건하고, 다시 세울 기회다.
이것은 망가진 부품 하나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 챙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병태생리학 조용한 적을 해부하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적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적은 나이가 아니다. 나이는 단지 배경일 뿐이다. 진정한 적은 당신의 생명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조용한 암살자들의 연합이다. 고지혈증, H-하이퍼리피데미아, LDL,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당신의 혈류를 떠도는 불량배 갱단이라고 상상해보라. 그들은 혈관벽의 약점, 고혈압이나 고혈당으로 인한 미세한 흠집을 찾아내고 그곳에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죽상경화반이라는 당신의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드는 완고한 쓰레기 덩어리를 만들어낸다. 당신의 그곳으로 향하는 1gm의 골목길은 그들의 첫 번째 희생양이다. 고혈압, 하이퍼텐션. 이것은 멈추지 않는 고문 기술자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것은 혈관벽에 압력의 일격을 가해 그것들을 늘어나게 하고 미세한 손상을 일으킨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손상들은 콜레스테롤 갱단이 기지를 건설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된다. 고혈압은 벽이 갈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다. 당뇨병 디아베테스. 이것은 화학적 파괴자다. 높은 혈당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필수적인 화학 물질인 산화질소 NO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혈관 내부의 섬세한 내벽인 내피세포를 파괴한다. 충분한 산화질소가 없으면 혈관은 유연성을 잃는다. 그것들은 피가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 당신 몸의 수문을 여는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흡연 스모킹. 이것은 가장 전문적인 암살자다. 당신이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일 때마다 그것은 이중의 독약이다. 니코틴은 음경의 작은 동맥을 포함한 동맥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킨다. 마치 호스를 쥐어짜는 것과 같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의 자리를 차지하여 도착하는 혈액을 생명력 없게 만든다. 흡연은 단지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기를 즉시 죽이고 있다. 이 모든 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장 약하고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음경의 혈관을 먼저 공격한다. 발기는 되는데 단단하지 않은 느낌은 단독 증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 전체가 공격받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사이렌이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다. 발기부전은 성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혈관의 문제다. 일부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심지어 더 나아가 이렇게 조언한다. 성기능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의 심장부터 먼저 검사하라. 특히 만약 당신이 45세 이후의 남성이라면 갑작스럽거나 서서히 진행되는 발기력 저하는 결코 노화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당신이 심장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긴급 신호. 사이렌 소리로 여겨야 한다. 혈관 내부의 상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발기의 질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창문이다. 작전 계획 당신의 권력을 재건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적들을 몰아내고 당신의 왕국을 되찾을 것인가? 지금은 임시 방편을 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전면적인 혁명을 위한 때다. 1. 당신 몸의 CEO가 되어라. 검사하고 추적하라.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예약하라. 그것을 당신의 가장 중요한 회사, 즉 당신의 몸을 위한 연례 이사회 회의라고 생각하라. 혈압이 숫자는 당신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견디고 있는 압력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공복 혈당, 너무 많은 당분이 당신의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있는가? 콜레스테롤 LDL, HDL과 중성지방, 당신의 피 속에 있는 불량배 군단이 너무 많은가? 이 숫자들을 기록하라.
추적하라. 당신의 의사와 협력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데이터가 있을 때 당신은 권력을 갖게 된다. 2. 식탁 위의 혁명 남성성을 위한 연료 음식은 단지 허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료다. 그것은 약이다. 그것은 당신이 몸의 모든 세포에 보내는 정보다. 이제 당신의 식습관을 완전히 재설계할 때다. 배신자들을 추방하라. 당신을 달콤하게 죽이고 있는 것들과 작별을 고하라. 가공육 소시, 베이컨, 기름에 튀긴 음식, 달콤한 과자, 탄산음료. 그것들을 당신의 성을 조용히 파괴하는 배신자들로 여겨라. 동맹들을 환영하라. 당신의 접시를 진정한 전사들로 채워라. 불포화 지방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이것들은 죽상경화반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관공과 같다. 깨끗한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연어 오메가3 풍부, 닭 가슴살, 콩육. 이것들은 근육과 호르몬을 만드는 벽돌이다. 녹색 채소와 통곡물의 섬유소. 이것들은 당신의 시스템에서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와 같다. 질산염이 풍부한 음식 비트, 시금치, 루꼴라. 당신의 몸은 질산염을 혈관을 확장시키는 마법의 약인 산화질소 네오로 전환시킨다. 사랑을 나누기 전에 비트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식사를 전략적 행동으로 여기기 시작하라. 당신은 생명, 그리고 욕망을 위해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3. 운동불의 숨결. 당신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정체는 죽음이다. 움직임은 생명이다. 유산소 운동 카디오 당신이 사랑하는 활동을 찾아라.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순환시키며 땀을 흘리게 하라. 모든 카디오 세션을 당신의 혈관 시스템 전체를 세척하는 과정으로 여겨라. 찌꺼기를 밀어내고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으로 저항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이곳이 바로 당신이 권력을 쌓는 곳이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같은 운동은 단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몸에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근육의 기분 좋은 통증을 사랑하라. 그것은 성장의 느낌이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힘의 느낌이다. 4. 유독한 불꽃을 꺼라. 금연과 절주.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 흡연은 발기의 재래적이다. 담배 한 개비는 당신의 소중한 동맥을 직접적으로 쥐어짜는 자해 행위다. 당신이 담배를 한 모금 빨 때마다 당신의 손으로 그곳을 꽉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담배를 끊어라. 바로 지금 하루에 담배 한 개비만 줄여도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술은 적당히 하루에 레드 와인 한 잔 정도 마시면 심장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하지만 과음은 신경계를 약화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춘다. 즐기는 법을 배우되 남용하지 마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이 전쟁에서 혼자가 되지 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의 표시다. 의사 당신의 의사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그들은 PDE2 억제제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같은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이 약들을 목발이 아니라 당신이 근본적인 생활습관 변화를 실행하는 동안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전쟁 초기 단계의 지원 도구, 동맹군으로 생각하라. 최신 치료법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최신 남성 클리닉에서는 새로운 혈관 생성을 자극하기 위한 저강도 처해 충격파 치료, LIESWT나 혈류 개선을 위한 보조요법 등을 제공한다. 심리치료 때로는 문제가 단지 혈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다. 수행 불안은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치료사는 당신이 그 악순환을 깨고 심리적 장벽을 해결하며 내면에서부터 자신감을 재건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당신의 현재 발기 상태가 바로 당신의 심장 상태다. 그 충분히 단단하지 않다는 느낌.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라.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경고다. 당신의 가장 충실한 친구인 당신 자신의 몸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내는 경고다. 이제 당신이 귀를 기울일 때다. 침대에서 느끼는 그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감각. 당신의 자신감이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주민등록증 위의 숫자가 아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속여라. 그것은 경고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의 강인, 당신 몸속 혈관들이 지르는 처절한 비명이다. 그들은 쥐어짜이고 독살당하며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충실한 파수꾼, 당신 왕국 내부의 변동에 가장 민감한 당신의 그곳이 바로 그 붕괴의 속도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이상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왕에게 저기 성문 바로 앞에 와 있음을 알리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 비명을 무시한다면, 만약 당신이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아무 일 없는 척하기를 선택한다면 당신 인생의 다음 장면은 침실에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싸늘한 응급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펼쳐질 수 있고 당신은 후회하기 위해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단단하지 않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이 당신에게 부여한 가장 정직한 생존 신호다. 당신의 그곳이 힘을 잃는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이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당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성성의 본질을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첫 번째 길은 부끄러움과 회피의 길이다. 파란 알약의 길, 거짓말의 길, 아내, 직장, 혹은 진실 외의 다른 모든 것을 탓하는 길이다. 그것은 몰락으로 이끄는 길이며 당신이 서서히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 두려움과 말 못할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는 남자로 변해가는 길이다. 혹은 다른 길이 있다. 전사의 길, 맞서는 길, 부활의 길.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초대다. 당신이 다른 남자가 되라는 초대, 업그레이드된 버전.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살아가는 남자. 여성이 단지 육체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경외하는 그런 남자. 새로운 유혹에 기술 부활한 남자의 매력. 이것을 상상해보라. 죽음과 마주하고 생명을 선택한 남자. 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키이를 뿜어낸다. 그것은 근육이나 은행 계좌에 기반한 젊음의 피상적인 자신감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다는 알매서 오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깊은 자신감이다. 이 남자가 침실에 들어설 때 그는 수행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존재감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젊은이의 조급함이 없다. 대신 그에게는 장인의 인내심이 있다. 그는 여성의 몸이 정복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신비로운 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의 키스는 공격이 아니라 질문이다. 그것은 느리고 깊으며 그녀의 입술로부터의 대답을 듣는다. 그의 손은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탐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탐험가처럼 그녀의 살갗 위를 미끄러지며 그녀 자신도 몰랐던 민감한 계곡, 떨리는 언덕을 찾아낸다. 그의 시선은 훑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숭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그녀를 본다. 진정으로 그녀를 본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그녀는 여신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 그가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갖게 되었을까? 그가 내면으로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녀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안다. 그는 그녀의 숨결의 미묘한 변화, 근육의 가벼운 경련, 피부 온도의 상승을 느낀다. 그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답을 알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1시간 동안 단단할 필요가 없다. 그는 깨끗한 피, 건강한 심장에서 나오는 힘으로
바로 그 적절한 순간에만 단단하면 된다. 그리고 그 발기는 단지 물리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 힘, 그리고 통제의 표현이다. 한 여성에게 침실 안팎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은 없다. 그는 20대의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연인의 지혜다. 그는 오르가즘이 유일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는 전 과정을 감각의 춤으로 만든다. 그는 자신의 입술, 혀끝, 그리고 손가락을 사용하여 그가 둘을 함께 넘어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녀를 여러 번 광란의 벼랑 끝으로 데려가는 법을 안다. 이것이 당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남자다.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 때문에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연인, 그녀가 단지 섹스를 원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남자, 안전하고 소중히 여겨지며 그의 품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느낌을 갈망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먼저 메시지를 보내게 될 그런 남자. 행동 촉구 전쟁은 바로 지금 시작된다. 이 부활은 내일 시작되지 않는다. 다음 주에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 하나의 결정과 함께 바로 지금 시작된다. 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일어서라. 바로 지금 부엌으로 가라. 당신의 냉장고와 찬장을 들여다보라. 첫 번째 적을 찾아내라. 담배 한 갑, 독한 술 한 병, 감자칩 한 봉지, 설탕으로 가득 찬 과자. 한 상자, 그것을 버려라. 당신 자신의 나약함을 버리듯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이 물리적인 행동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휴대폰을 들어라. 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병원이나 의원의 전화번호를 찾아라. 예약을 잡아라. 종합 건강검진, 심장검진을 위한 예약을 잡아라.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 당장 하라. 당신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라. 걸어라. 단 10분이라도 좋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다. 단지 움직여라. 깊게 숨을 들이쉬어라. 공기가 당신의 폐를 가득 채우고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껴라.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껴라. 모든 행동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선전포고다. 무관심에 대한 선전포고, 쇠퇴에 대한 선전포고, 죽음에 대한 선전포고. 당신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심장은 그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충실한 파수꾼, 당신의 그곳 또한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지원군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왕이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때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은 약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똑바로 서기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 약속, 새로운 불꽃, 더 뜨겁고 더 격렬한 밤을 꿈꾸기 전에, 우리의 파트너를 만족시키는 것을 꿈꾸기 전에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 뜨거움을 지탱해줄 건강한 혈관을 되찾아야 한다. 그 여정의 시작은 이 경고를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발기부전은 당신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이 싸움을 멈추지 마라. 이 뜨겁고 의미 있는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단순한 정보를 전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부 관계가, 그리고 당신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더 깊이 연결되며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걷는 동반자, 전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것들은 무의미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지피는 작은 불씨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강하게 뛸 수 있도록, 당신 안의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속삭이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 안의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